증인께서 처음 병력을 출동할 때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또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라고 알고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TV에서 국군 통수권자께서 발표를 하시고 사령관께서 지시를 한 상황이었고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출동하는 목적이 국회에 가서 시설을 보호하고 또 혼잡함에 따른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간 것은 틀림없죠. 제가 그 세부적인 지시는 사령관께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분에 전화 와서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바로 출동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야, 국회로 빨리 가야 돼. 빨리 출동시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수 부대 요원들 끌어내라 한 것이 상식이 맞지 않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아닙니다. 답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장관이 공수부대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 예.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면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상황은 당시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안에서 충돌이 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원들을 빼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됐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간 것은 체포용은 아닌 것은 틀림없죠. 체포용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무슨 정문 봉쇄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문 봉쇄라는 것은 케이블 타이로 모든 문을 봉쇄해서 출입을 일체 봉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증인의 통제에 두고 출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이크 들리느냐 안 들리냐, 안보폰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질문에 관련해서 국방부 곽중근 사령관은 직접 전화로 150명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곽중근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네. 저한테 전화 와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할 때는 안보폰으로 전화한 겁니다. 네, 그 사실과 다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들은 못합니다. 바가 없는 거죠, 전혀. 예,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아까 안보폰을 통해서 1m 거리에서 들린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들린다는 것이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통화하는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해봤을 때 테스트 어떻게 해봤을 때는 상대편 특강단장이 얘기하는 게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까지 들리는 건지 무슨 단어가 한두 개 들린다든지 그냥 소리가 통화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지 구분이 네,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안보폰을 가지고 시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거 신문 사항에 이렇게 좀 언급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왜냐면 저는 안보폰이 스피커 기능이 없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보폰을 열어서 스피커 기능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면서 특강단장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끝난 이후에 옆에 있는 인원한테 들렸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시험할 때는 거기가 조용하고 증인과 그 보좌관인가요? 네, 두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변이 소란스럽다든지 완전히 개방된 지역에서 한다면 그게 들릴까요? 그건 좀 다르겠죠 또. 그러면 다를 거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릴 수 있겠죠. 네, 제 방에서 조용하게 했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증인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어디 인터뷰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개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었지만 나중에 조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의 보도가 되니까 증인이 그런 판단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확인한 건 없고 예. 언론과 국회 청문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내란이 언급되면서 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국회 가기만 해도 뭐 이제 처벌 받는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 계엄 상황이더라도 국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부대원들까지 포함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동 당시나 계속 개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후에 그런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고 스스로 예,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네.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철수 지시 01시 07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해서 철수 지시 받은 거 틀림없죠. 제가 전화를 드렸고 예. 어제 지시를- 통화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할 때 공포탄 테이저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사실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예. 안 났는데 최근 이렇게 검찰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예. 좀 자연스럽게 맞춰진 거고 그래서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이 난 거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예.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예. 무슨 누굴 끌어내라든지 누굴 그건 체포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문에서 정문에서 이제 시민들과 몸싸움이 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본 건데 증인께서 안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계속 정문 확보 어렵다는 대화를 계속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테이저건에 공포탄 썼을 때는 안 되겠냐 이 뜻은 정문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뜻이었고 그러니까 증인이 정문 확보가 안 되니까 정문 확보를 위해서 그걸 쓸 수 없겠냐고 사령관이 확인을 한 거고 증인은 그렇습니다. 안 된다 네 이렇게 답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곽종근 사령관이 들어갈 수 없겠냐라고 얘기한 거는 아까 소화기 맞고 뒤로 물렀을 때 네 밀린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 수 없겠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한 건 본회의장 안이 아니라 그 정문 옆에 있는 홀 그 그렇습니다. 안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사실 본회의장이 어딘지 모르고 예.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도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제가 4층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제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가 뭐 본회의장하고 연결된 길일 수도 있겠구나. 예. 뭐 확인 안 했지만 예. 그렇게 현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를 강하게 제지하셨구나. 뒤늦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